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장 마감 후에 오라클의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저희는 오늘 발표된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클의 실적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투자자들이 무엇에 주목했고 또 시장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는 정말 숫자 하나하나에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떠오른 오라클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죠.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혼조세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 EPS에서 희비가 딱 엇갈렸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좀 볼까요? 네, 매출은 16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증가했으니까 분명 좋은 숫자죠. 근데 문제는 시장 전망치가 이거보다 약간 더 높았다는 거예요. 한 16억 2천 달러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쳤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주당 순이익 EPS는 조정 기준으로 2.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26달러요? 네, 이게 시장 예상치가 1.64달러였는데 이걸 무려 38% 가까이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잠시만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상식적으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으면 이익도 좀 부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죠? 자세히 보면요. 오라클이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설계 회사 암페어 지분을 이번에 팔았어요. 암페어요? 네. 거기서 27억 달러의 세전 이익이 발생했고 이게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업 실적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요인이 EPS를 크게 끌어올린 거군요. 맞습니다.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 오라클의 본질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부분은 어땠나요? 특히 모두가 주목하는 클라우드 사업 말이죠.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빛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총 클라우드 수익이 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나 성장했어요. 고정 환율 기준으로도 33%니까 엄청난 성장세죠. 34%요? 네, 특히 AI 사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OCI 수익은요. 네, OCI요? 무려 68%나 성장하면서 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OCI 성장률이 68%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AI에 대한 투자가 진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수주잔고, RPO라고 하죠.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네, 네, 이번 분기 RPO가 5,2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5,230억 달러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5,230억 달러. 작년 대비 무려 438% 폭증한 수치입니다. 직전 분기보다도 680억 달러나 늘었어요. 와, 이게 원화로 하면 거의 700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계약들인가요? 주로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새로운 대규모 계약 덕분이었습니다. 이 RPO라는 게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은 돈이니까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오라클의 AI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셈이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클라우드 성장도 좋고 미래 먹거리인 수주잔고도 엄청난데 정작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장은 꿈만 먹고 살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우려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비용과 시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죠? 첫째는 막대한 설비 투자, 캐펙스 부담입니다. 그 5,230억 달러의 수주를 이행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번 분기에만 설비 투자로 120억 달러를 썼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였던 약 84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어요. 예상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연간 설비 투자 전망치도 기존보다 150억 달러나 더 좁혀져 봤고요. 와, 그리고 둘째, 이런 대규모 투자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아, 이번 분기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약 100억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돈을 빌려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채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투자자들은 이 재무적 부담을 우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의 성장을 위해 현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걸 걱정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는데요. 바로 수익화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문제요. 네. 오래클이 컨퍼런스 콜에서 새로운 수주로 4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기대되지만 이건 2027 회계연도에나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2027년이요? 지금으로부터 2년도 더 남았네요. 그렇죠. 당장의 수익보다는 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인데 시장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불안감을 느낀 것입니다. 결국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배를 만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놀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이런 시장의 우려 속에서 오라클 경영진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나 장기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오라클은 단기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 분기, 3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요. 네. 총 매출 성장률을 16%에서 18%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은 37%에서 41%로 잡았고요. 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자신감이네요.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핵심 전략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게 뭔가요? 첫째는 칩 중립성입니다. 레리 앨리슨 회장이 직접 말했는데 암페어 지분을 매각한 건 더 이상 자체 칩에 얽매이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아, 특정 칩에 종속되지 않겠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계속 구매하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어떤 칩이든 우리 데이터 센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굉장히 영리한 전략처럼 들리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해요. 멀티클라우드요?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안에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를 그냥 심어버린다는 전략이에요. 네, 경쟁사 영토 안에요. 그렇습니다. 고객이 어디에 있든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이번 분기에 817% 성장했습니다. 817%요. 와, 적의 심장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라클 투자를 고려할 때 저희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그 5,230억 달러라는 엄청난 IPO가 얼마나 빠르고 수익성 있게 실제 매출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약이 돈이 되는 속도를 봐야겠네요. 네, 매 분기 발표되는 설비 투자 금액과 잉여 현금 흐름 추이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부채 관리 능력입니다. 오라클도 이 우려를 잘 알고 있어서 투자 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고객이 직접 칩을 가져오거나 공급사가 칩을 리스하는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옵션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 빚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군요. 네, 부채를 늘리지 않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결국 AI 인프라 시장의 경쟁 구도 그 자체입니다. 오라클의 공격적인 투자가 경쟁사들을 압박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라클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보급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거대한 신부수를 던졌군요. 폭발적인 수요는 확인됐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투자와 재무적 부담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고요. 시장은 오늘 단기적인 리스크에 더 크게 반응했지만 오라클의 장기적인 비전이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AI라는 새로운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도구인 곡괭이와 삽을 파는 오라클의 전략은 결국 옳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우려처럼 그 곡괭이와 삽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오라클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투자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